무한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곳 우주가 그렇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를 43년 동안 날아가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지금껏 인류가 보낸 것 중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이자 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구와 통신을 주고받으며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보이저호입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에 위대한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보이저호는 1977년에 지구를 떠나 사상 최초로 태양계를 둘러보았고 별과 별 사이의 공간, 인터스텔라에 도달한 최초의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우주에 어디까지 가봤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이저까지 가봤어 라고가 답이거든요. 보이저는 위성을 만드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인공위성 개발자 입장에서는 영웅입니다. The most daring and historic and far-reaching mission that was ever conducted, and it's become iconic. 보이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왜 만든 것일까요? Hello, hi. Hi, Susie. Very nice meeting you. Nice to meet you. Finally, we're so excited about learning. This morning, we have Dr. Jay Holberg. Because we learned that, it's still, running. Oh yeah, yeah, still running, still going good. This whole thing is a Voyager spacecraft, and there's two of them. There are two twin spacecraft. They were both launched in 1977, about 2 weeks apart. Multiple instruments. 보이저호는 1970년대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진을 찍은 비디콘 카메라부터 동력원이기도 한 핵 원자로까지 당시 최고의 기술들로 만들어졌습니다. RTGs are the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s. So this is our power source. It takes the decay of plutonium-238 and it turns it into that heat. They turn into energy. That's how the design of it. 그리고 이 탐사선에는 지구를 대표하는 사진과 음악들도 실려 있습니다. It's really a symbol of connecting us here on planet Earth to the space beyond us. It's like a time capsule for us, and hopefully somebody will find that time capsule in the future and want to learn about planet Earth. 보이저는 만약을 대비해 쌍둥이 탐사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몸체엔 관측과 통신을 위한 10개의 과학 장비들이 탑재되었죠. 분광기를 비롯해 자기장과 우주 입자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 덕분에 우리는 멀리 떨어진 행성의 구성 성분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과학자, 공학자들이 참여했는데 그중에도 에드스톤 박사는 가장 오랫동안 보이저 프로젝트와 함께해온 수석 과학자였습니다. We started the project in 1972, June of 1970. That was its formal approval. We launched 5 years later, which was really quite remarkable because this was the first fully automated spacecraft with computers that would take care of itself. If something was not functioning properly, it would switch to the backup system, and it would keep doing that until it found a way to move forward.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영역을 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1977년 마침내 출발 준비를 마친 보이저호는 타이탄 로켓에 실렸습니다. The greatest adventure in space exploration commenced. We have ignition and we have liftoff. Our eyes, our minds, our souls are moving out through the universe. Yet both missions went seriously wrong only moments after taking flight. When you see things that you did not predict. 발사체의 2단 점화로 지구 중력의 탈출 속도인 초속 11km를 넘기며 보이저는 안정적으로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첫 번째 목적지인 목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보이저호의 첫 사진은 형제 같은 지구와 달의 모습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그것에 매료된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왔죠.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시면 일을 주문하는 게 없어요. 맞아. 김남희 씨도 직접 망원경까지 제작하며 우주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볼 기회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굉장히 무한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별을 관측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 어떤 인간적 내면적인 이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뭔가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별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매번 다르고 보이는 별과 성운은 무한합니다.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목성의 갈색띠, 별들의 고향인 성운도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가을철 별자리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멉니다. 한 250만 광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다면 그 관측하는 그 빛은 250만 년 전에 빛나는 빛을 지금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겠죠. 18인치를 보면 이게 지금 90배 정도로 보는 건데도 안드로메다가 진하게 보이죠. 오, 막 떨어지네 저기. 별똥별 막 떨어져. 뭔가 뿌연 빈 공간이 안 보여? 그죠? 그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의 집합, 곧 은하입니다. 빛이 250만 년 동안 오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안드로메다가 폭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2019년 오늘 폭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구인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230만 년 후에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과거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중에서 저는 고작 오래 살아야 80년, 90년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본다라는 건 결국 과거를 보는 것이고 저의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별을 보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칠레의 국립공원인 토레스 델 파이네는 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청정 자연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볼거리 중 최고는 바로 별들입니다. 하늘에는 도대체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는
별들이 약 3천억 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이런 은하를 약 2천억 개 정도 품고 있죠.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는 약 7 곱하기 10의 22제곱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700회라고 부르죠. 어른이 양손으로 모래알을 손에 담았을 때 그 안에는 약 800만 개 정도의 모래알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를 해변 전체 면적과 부피를 구해 계산하면 지구 해변의 모래알의 개수는 약 50회 정도가 됩니다. 우주의 별이 지구 해변가의 모든 모래알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만큼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늘 고민했습니다. 이 세기경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정립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지성들도 모든 별과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어왔죠. 천동설은 약 1400년 동안 지속된 확고한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경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닌 태양이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지동설의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지구의 공전으로 생기는 시차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시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치가 달라 보이는 것은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리고 망원경을 발명한 갈릴레이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갈릴레이는 시기에 따라 변하는 금성의 모습을 관측했습니다. 금성이 초승달, 반달, 보름달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모양이 초승달일 때보다 훨씬 작다는 것은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며 지구와 멀어진다는 뜻이었죠. 지동설은 확립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우리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점점 관측이 발전하면서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죠.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19세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태양계 같은 별이 수없이 많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은 인류가 달에 사람을 보낼 정도까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깨졌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세 번째로 돌고 있는 암석 덩어리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에게 사로잡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계 바깥에는 어떤 우주가 숨어 있을까요? 이곳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는 그 지름만 약 10만 광년, 우주에서 가장 빠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로 무려 10만 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측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그 수는 늘어가고 있죠. 우주 안에 이 작은 태양계조차 우리는 보이저가 아니었다면 지금만큼 알지 못했을 겁니다. So you have to realize that in those days we knew hardly anything at all about the outer solar system and really hardly anything about Uranus and Neptune. Even in the most powerful telescopes that we had available at that time, they were just these fuzzy blue dots, and we knew a little bit here and there, but we didn't know. When I was young, when I was in school, I opened the textbook and I would see, telescope pictures of Jupiter and Saturn and these little dots, and we don't know much about what those places are like. But of course, Voyager changed all that. (1979년) 보이저호는 출발한 지 2년 만에 목성에 도착합니다. 천문학에선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부릅니다. 지구와 목성은 KTX로 약 240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2 years later, 2 years to get to Jupiter, 1979, right? And then so 2 years in a fast rocket to get to Jupiter. That's a long way, right? 보이저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목성의 근접 이미지들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그중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건 목성의 거대한 붉은 점인 대적점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망원경으로 대적점의 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체가 격렬한 소용돌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Well, this was just wonderful to see how much we had not known before already being revealed to us. Each day was better than as we moved closer, it got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We saw that the Great Red Spot was just the largest of dozens of storm systems in Jupiter's atmosphere. So storms that are the size of the entire planet Earth. 그리고 그 폭풍은 지구를 몇 개 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가스뿐인 목성의 특징이 이런 난기류를 지속시킨다고 예측했습니다. There's no solid planet underneath because we know the planet is made of hydrogen gas, and hydrogen gas doesn't form rocks or anything. So the storms, these 100-year-old storms, were just fluid. Just made out of atmosphere, just gases. 보이저 탐사 이후에도 목성에선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목성의 오로라도 그중 하나죠. 지구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 오로라는 목성엔 아직도 밝혀낼 것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보이저 프로젝트 팀원들은 당시 목성만큼이나 그 위성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태양계라고도 불릴 만큼 목성은 다양한 위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지구와도 같은 암석질의 위성인 이오는 기존에 알고 있던 위성에 대한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위성이라고 하면 달처럼 죽어있는 모습만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는 이오의 화산에서 연기 기둥을 관측했고 이들은 약 150km 가까이 솟구쳐 프랑스 면적 크기로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The innermost moon Io is all these active volcanoes, hundreds of volcanoes on its surface, erupting all the time, much more active than the Earth's volcanoes.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유로파는 울퉁불퉁한 화산투성이의 2호와는 달리 표면이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저가 계속해서 보내온 유로파의 근접 사진들은 여러 교차하는 선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매끄러운 표면은 얼음층이며 이 선들은 얼음이 갈라지며 남긴 흔적들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These strange terrain that looked like, well, it looked like sea ice in the Arctic Ocean that had blocks that had broken up. And later missions to discover that there's almost certainly liquid water ocean underneath the surface, that ice is just a thin shell on the top. Sometimes it cracks and salty water can come up and create mineral deposits on the surface. So that ocean is probably bigger than all of Earth's oceans, but it's way out of Jupiter. So just really, really exciting stuff. 보이저 탐사 이후 나사는 유로파에서 물기둥이 분출하는 것을 관측했고 지하 바다의 가능성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의 발견 가능성에 흥분했고 유로파 탐사에 대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티 연구소는 보이저 프로젝트 이전부터 과학적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But the SETI project is the one that's intended to find not just life in space, but life that could hold up its side of the conversation. You know, the kind of life you might invite to dinner or something like that. 세티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지구로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문제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신호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것을 검증할 만한 통신 기술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So, this equation, this is the Drake equation. And fortunately, we also have Drake right here. Here he is. Hey, Frank. All right. He's looking a little thin today, but he hasn't had lunch yet. So this is the famous equation. Here it is. And it's to compute N. N is the number of civilizations out in the galaxy that are broadcasting signals right now. You know, I'm optimistic. Yes, I bet everybody a cup of coffee that we'll find life and intelligent life within 20 years now. 외계 생명체를 단순히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공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 박사의 방정식은 그것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Something we've learned in the last 20 years, one of the most astounding things we've discovered in astronomy is that planets are everywhere. Essentially, every star has planets. There are lots of planets. In our galaxy, the Milky Way galaxy, there are like 1 million other planets. And there are a lot more moons than planets, and life can spring up on moons too. So there's all this opportunity for life. So it just doesn't seem reasonable to assume that, well, Earth is really special. 보이저 후에 실어보낸 골든 레코드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표면에는 레코드를 처음 보는 지적 생명체를 위해 재생 방법까지 새겨놓았죠. 이 안에 들어있는 지구의 사진과 소리, 인사말과 음악들은 자기소개서와도 같습니다.
118장의 사진에는 인류의 모습과 문명, 그리고 지구의 자연과 동식물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외계로 보내는 인사말들은 지원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धरती के वासियों की ओर से नमस्कार. Yechidai hui an aur aganoizoid. Tantiaguri e saluti. Aybuan. Sian ibingalela makawe. 안녕하세요. Witajcie, istoty z zaświatów. 수많은 명곡 중 지구를 대표할 27곡의 음악을 고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각 음악들은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도 와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골든 레코드에는 대중가요부터 클래식, 그리고 각 나라의 민족음악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피그미 소녀들의 성년식 노래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나하나 담아서 우주에 모르는 생명체한테 보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 아이디어가 너무 예쁘고 좋게 좀 아름다운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저런 시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외계인이 봐가지고 해석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흔적 자체를 남기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골든 레코드로 인해 보이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덕분에 보이저호는 많은 기대와 응원 속에서 지구를 떠날 수 있었죠. 보이저가 출발하던 1977년, 지구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선 가족까지 파괴시켰던 문화 대혁명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결국 상황은 종료됩니다. 덩샤오핑이 주석으로 오르며 새로운 중국이 열립니다. 로큰롤의 제왕으로 불렸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죽음을 믿지 못하는 팬들은 그의 생존에 대한 여러 음모론을 만들기까지 했죠.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의무라는 메카 순례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 엄마 없는 하늘 아래가 개봉해서 빅히트를 했고 이걸 왜 돈하고 바꿉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초등학생 단체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찾아봐요. 옳지. 차렷. 열중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바로 서란 말이에요. 지구에서 인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뒤로한 채 보이저호는 놀라운 정교함으로 우주를 향합니다. 초속 17km의 속도로 목성을 근접 비행하며 대적점을 비롯한 목성의 신비들을 밝혀내고 이후에 토성에 근접 비행하고 태양계 밖으로까지도 날아갈 수 있었죠.
KTX로 몇백 년이 걸리는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비행 경로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The most famous mission to take advantage of something called a gravity assist. 이 천은 가상의 우주 공간이고 가운데 쇠구슬은 별입니다. 별의 질량 때문에 그 주변 공간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발생하는 중력에 붙들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질량이 큰 별 주변을 돌게 됩니다. 작은 물체는 큰 별의 중력 때문에 진행 방향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탐사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o when you send a little spacecraft close past a big planet, it gets pulled towards the planet. But if you line it up just right, so you don't hit the planet, but you just go a little outside and it gets pulled and goes past, you can change the path. 보이저호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속도를 얻었지만 176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기회가 아니었다면 천왕성과 해왕성 탐사까지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If you launched a spacecraft in 1977, the planets were all lined up that they would go slingshot right from Jupiter to Saturn to Uranus to Neptune. This was called the Grand Tour. Four giant planets, all one spacecraft, and this 12-year journey to Neptune rather than 30 years. So it was very attractive. The challenge was this happens only every 176 years.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보이저호의 비행 궤도가 사전에 정밀하게 계산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저의 궤도 설계를 맡았던 콜 헤이즈 박사는 궤도 설계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The job I had was to reduce those 10,000 possibilities down to the best ones. If Jupiter has that sort of power, if in approach to Jupiter the navigation is off and it comes a little too close or too far, then it won't be headed for Saturn properly. 조금이라도 궤도를 벗어나면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거나 원하는 속력을 얻지 못해 임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모든 걸 보이저의 출발 전에 계산해야 했고 컴퓨터 성능도 지금 같지 않아서 많은 것을 손으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I worried that Jupiter had such a huge gravity that maybe that I wasn't calculating the amount of fuel needed to correct carefully. And so I went over and over again on that. I kept redoing that calculation. And I would lay awake at night and think, did I overlook something? 지구를 출발한 보이저호는 목성과 토성을 거쳐 천왕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예정된 경로의 200km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미국 동부인 워싱턴에서 골프공을 쳐 서부 애리조나에 있는 홀에 홀인원 시키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교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저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두른 행성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토성 탐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상징과도 같은 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관측된 고리의 모습만으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토성의 고리에 대한 최초의 관측은 17세기였습니다. 토성을 관측하던 갈릴레이는 토성의 양 옆에는 귀가 있다 라고 기록했죠. 이것이 고리라는 것이 밝혀진 건 5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머리카락보다 얇은 것부터 열차만한 사이즈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얼음, 알갱이들입니다. 이것들이 뭉쳐진 집합은 무려 8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죠. 그 안에 지구가 7개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커다란 크기입니다. 그 집합을 멀리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성의 고리가 나타납니다. 1600년경 처음 발견된 이후 몇백 년 동안 이 고리가 무수히 많은 얼음 알갱이들의 집합일 거라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밝혀낸 건 토성과 근접 비행을 했던 바로 보이저호 덕분이었죠. 고리를 이루고 있는 얼음 입자들은 토성의 주위를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보이저의 파손이 걱정돼서라도 고리의 근접 비행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It's made from individual blocks of water ice, almost pure water ice. Some blocks are the size of houses, some are tiny, tiny dust grains, all this mixture. And all of it is orbiting around Saturn. And the whole width of the rings is something like 6 Earths all the way across. You take 6 times the size of the Earth, right? That's how wide they are, super wide. But they're only about 100 meters thick. It's super thin. It's like thinner than a piece of paper is wide. You know, it just super, super thin. 거대한 폭을 가진 고리는 측면에서 보면 기이할 정도로 얇아 하나의 선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But we'd never seen them that close before and understood the gravity and the structures and the composition. That's what Voyager did for us. 토성에는 보이저 탐사의 최우선 과제였던 위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탄입니다. 유일하게 지구와 비슷한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 타이탄은 과학자들에겐 특별한 위성이었습니다. Here was a small planet-sized world with a deeper, denser atmosphere than Earth, which we all thought was a very special place because before Voyager, that was the only nitrogen atmosphere we knew was the one here on Earth. 짙은 대기를 가진 타이탄은 태초의 지구와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보이저가 볼 수 없던 대기권 아래에 탐사선 호이겐스호가 착륙합니다. 타이탄의 지상은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It's rain, except it's not water. It's propane, ethane, and methane, like the stuff in your barbecue grill, you know? It's a waterfall made out of propane. Wow, that's crazy, right? But that's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of the surface. And that kind of organic liquid carves into the rock and makes canyons and deltas and lake beds and crazy. Nobody ever imagined that. Crazy. 보이저호는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토성과 목성의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행성지로 떠난 시기는 1981년이었습니다. (1981년의) 지구.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은 6,600만 장이 팔렸죠. 아직까지도 세계 최다 판매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노믹스는 정부 간섭이 최소화되고 시장 경제를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호황에 맞는 빅 헤어, 빅 메이크업이 유행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지구촌은 길고 끔찍한 전쟁을 겪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은 8년 동안 약 100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그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الان دیگه همه چی مثلا دارن با صحبت کردن درست میشه. جنگ چیز خوبی نیست. الان ما 8 سال جنگ داشتیم. چقدر جوانامون از دست رفت. اون مادرایی که مثلا الان هم که الانه دارن میانن چشم انتظارشونن. 아프가니스탄에는 20세기 가장 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백만의 아프간 난민들이 있습니다. 탈레반의 살해 위협 편지를 받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협박 편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피하기 직전 사촌 동생이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باور وکړه ورته وایه چې دغه سیوی راوه چې موږ به د سهاره نه 2 ساعته مخکې د سهاره نه 2 ساعته یو نیم ساعت مخکې د دې خپل د کورونه به ووتلو داسې به م ورته ووایه د دې کلي د ساحې نه لرې به م ورته ووایه نقم شکولی و زیرزمیني نقم همدلته به م ډوډۍ خوراک به م دا به م ووړ تر خودي ماسخوتنه پورې چې شپه شي. 이 전쟁의 진짜 문제는 민간인 사망자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만 150만 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그런 내전의 후유증은요 3대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그 어떤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위대하면서 한편 초라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고 이 광활한 우주에 탐사선을 보낼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증오하고 파괴하는 자살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는 1981년 토성을 탐사했고 명왕성과 해왕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보이저의 발견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던 생방송을 보기 위해 무려 1억 명의 사람들이 TV 채널을 돌렸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토성의 사진들이 너무 아름다워 2시간 내내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이저호의 임무 기한은 총 12년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다음 행성인 천왕성까지의 가는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을 탐사했던 지난 5년만큼의 시간을 쉬지 않고 비행해야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두 탐사선은 임무를 위해 토성을 기점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다른 노선으로 열차를 환승하는 것처럼 보이저 1호는 태양계 끝을 향해 나아갔고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태양계의 끝과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들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탐사선이 그곳에 인류의 깃발을 굳게 꽂아줄 거라 믿었고 그 기대를 안고서 보이저 1호와 2호는 각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이 때론 괴로워하고 때론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저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어느 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